자, 레슨 3입니다.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얘기합시다. 살짝 맞추세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저 뒤쪽으로 가면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됐네요. 여기 설명했고. 그러지 않네. 이거 다시 설명하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수업이 25분 더 떠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지금 3장 남았어요. 3장 남았어요. 왜 그러죠? 책이 저렴하다 저렴하지 않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 무슨 커피를 돈을 얼마를 내고 마셔라는 사람과 밥을 무슨 얼마를 내고 먹어라는 사람과 담배 한 가게 뭐 얼만데 담배를 사는데 돈이 아깝네 안 아깝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데 한 병에 뭐 4,000원 5,000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신발이 몇 켤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행 가는데 돈을 이 정도 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기준들이 다르죠. 기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얼마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게 뭐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커피 다 똑같은데 그냥 여기 앞에서 1,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냥 커피 마시는 게 낫고, 아니면 어차피 커피 먹는 거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커피 요즘 아직도 있나요? 편의점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판기 믹스 커피 이런 거 그냥 마시면 어차피 나는 카페인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카페가 나한테 제공하는 그 분위기와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카페인만 내 몸에 들어오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5,000원 6,000원짜리 커피가 어처구니 없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커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돼 라는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면 뭐를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요. 술 담그는 용으로 있는 그 큰 소주 있잖아요. 담금용 소주. 그거 마시면 돼요. 매일 한 잔씩 훌쩍훌쩍. 그게 제일 아마 가성비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 비싼 술집에 갑니까? 그거 편의점에서 사든 편의점이 더 싸죠. 편의점이 술집보단 더 쌀 것이고, 대용량으로 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쌀 것이고, 아니면은 더더더 대용량으로 도매가에 구매하는 게 더 쌀 거예요. 그냥 집에다 쟁여놓고 마시면 되죠. 이해하십니까? 가성비를 원하는 것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물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싼지 안 싼지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그 교재 그 10,000원, 20,000원 이거면은 떡볶이가 몇 그릇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면 소주가 몇 병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가 몇 잔인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을 종주먹을 쥐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라고 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이거 갖고 컴플레인을 걸 사람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딴 거 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뭐 컴플레인 할 게 있고 뭐 나는 의문점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 의문점은 교수님이 풀어주면 안 되나요? 하는데 그건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납득이 되면 하시고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왜? 납득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수업을 듣는 본인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번 수업은 내가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는 그런 의문점이 안 생길까요?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의문점을 갖고 계속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나는 개인 선생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과제는 그냥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계속 뭔가의 편법을 자꾸 찾는 사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똑똑하니까 편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더 좋은 쉬운 루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건 똑똑하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 안에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란 대로 안 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굴리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안 똑똑해. 전혀 안 똑똑해. 이해했어요? 하나도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내 수업을 들으면 힘듭니다. 왜냐면 나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을 잘 따라올 사람을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빠른 길로 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내가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이드라고 하면, 내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 길을 더 짧게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빨리 가고 내가 더 편한 방법으로 갈까라고 생각하면 가이드로서는 앞에 무슨 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길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돌아옵시다 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가야 되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모든 결정과 선택과 이런 상황에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든 수업이에요. 근데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 받는 사람도 엄청 답답한 일이죠. 나는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나 무시당하네? 내가 왜 부당하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억지 부리는 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봤어?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수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대면 수업도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깍제깍 받을 수가 없죠. 피드백이 그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참여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손들어서 질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럼 이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본인은 엄청 뿌듯합니다. 본인이 수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수업 분위기를 내가 밝게 도와주고 있잖아. 농담하면서 밝게 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죠, 수업 시간은. 그죠? 자기가 바보같이 굴면 내가 바보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웃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거는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빨리 깨달으면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해야 된다면 양치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근데 두 가지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멀티타스킹이라고 해서. 그죠? 양치질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카톡을 한다?
그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겠죠? 이해하십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정말 멀티타스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빨을 닦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던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던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손과 발 그리고 입을 사용하지 않는 멀티타스킹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기 바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내가 분명히 멀티타스킹이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멀티타스킹의 그 타스킹의 그 subject 그게 서로 효율이 안 맞는 걸 선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술 마시면서 친구랑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술 마시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고객 상담을 술 마시면서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닌 거는 본인이 알고 있죠. 지금 설명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얘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고객 상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기는 건데 커피랑 술은 다르죠. 그죠? 뭘 마시면서 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우길 거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수업에서는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매년 설명을 해야 해요. 여러분과 나는 소통을 합니다. 네,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40명이라고 나는 1명인데 우리는 1대1이니까 나도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1대 40입니다. 40명의 학생이 들으면 1명 대 40명이죠. 그렇다면 40가지의 다른 방법들로 여러분들과 맞춰서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한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나는 카톡이 좋으니까 너도 카톡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카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장을 갖고 있다면 카톡으로 대화가 안 되겠죠, 소통이.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난 페이스톡 해야 돼. 난 꼭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근데 그 학생이 아니죠. 그 사람은, 보안이 철저한 곳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다 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페이스톡 할 수 없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교수님. 아니에요. 그 삼성 들어가 보세요. 삼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카메라를 다 테이프로 가려버립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상대방은 그냥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납득을 하지. 뭐 그런 회사를 다녀. 그렇게 자기 시간을 존중 안 해주고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자유를 그렇게 침해하는 곳을 왜 다녀? 라고 하지 않아요.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리는구나 라고 납득을 하죠.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 다니지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다닐 수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소통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친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 학년, 그죠? 매년, 매 학기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학생의 수가 여러분들이 매 학기 들어야 되는 수업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학기마다 뭐 6과목 듣는다, 8과목 듣는다, 말도 안 되지만 10과목을 듣는다 쳐도 10과목 들으면 몇 명의 교수님을 만나죠? 10명의 교수님을 만나겠죠? 나는 몇 명의 학생을 만나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아주 많은 다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를 존중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카메라를 스티커로 가리는 방법도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공정한 방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죠? 누구는 Gmail, 누구는 Hotmail,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야후, 누구는 무슨 도메인, 누구는 안양 유니버시티 도메인 이렇게 해서 본인은 확인 안 되는 거는 뭐 이걸로 본인 확인하고 본인 확인되는 거는 그냥 놔두고 카카오톡은 전화번호 바뀌면 나중에 전화번호 다시 업데이트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다시 받아서 그 학생인지 본인 확인해보고 아니면 본인 확인 안 되면 내 학교 출석부에 있는 사진과 페이스톡 한 상황에서 그 사람인지 확인해서 교차로 확인한 다음에 그 학생 전화번호인지 등록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매 학기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그 짓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 확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이버 강의실에서 쪽지를 보내면 됩니다.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제는 마잉글리시 랩으로 들어와서 과제를 등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전혀 얘기할 게 없어요. 심지어 학기 말이 되면 본인 과제 점수를 본인이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유닛 1에서 10% 유닛 1에서 유닛 1은 100%다 맞았고 유닛 2는 뭐 했고 유닛 3, 유닛 4 해가지고 전체 다 해가지고 400%는 맞았다. 그럼 여러분들 과제 점수는 20%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제를 안 했어. 과제가 안 돼. 저장 제출이 헷갈려. 그리고 시간 맞춰서 하니까 막 너무 안 되고 그래서 막 대충 하다 보니까 캡처만 하고 교수님 이거 제출이 안 되는데요. 화면 캡처한 걸로 어떻게 과제 이거 하는 걸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거를 보내는데 본인 사이버 강시 쪽지도 아니고 심지어 또 내 개인 이메일로 본인 개인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그 개인 이메일로 보낸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본인 확인도 안 돼요. 내가 이메일 주소를 적을 때 최우영이라고 안 적고 이메일 주소 적을 때 본인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 만듭니까 보통? 안 그러죠? 어느 이메일 주소에서 보통 그러죠? 회사 이메일? 학교 이메일에서 본인 이름을 쓰지 본인이 그냥 이메일을 정할 때는 자기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을 쓰죠? 숫자로 한다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메일을 그런 식으로 하죠.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이메일로 나한테 과제를 제출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되지 않는 방법인데도 캡처를 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봐주세요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관문 번호가 4가지가 있는데 4개만 안 누르고 3개만 누르고 이거 어떻게 문이 안 열릴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 열려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그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온라인에 맞춰서 하세요. 몇월 몇 시까지 과제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 몇월 몇 시까지 과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라고 했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1초라도 지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그냥 그런 거예요. 과제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봐주세요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나와 소통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핸드폰으로 전화나 메시지 하지 않고요. 토요일 오후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곧 군대 가는데 이런 소리 할 거 없고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1대 다수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4,000명의 학생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1대1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정군 선생님은 안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정군 교수님과. 나는 내 교양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럼 그 교양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나는 내 능력을 알아요.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되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어차피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실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한 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나한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쭉쭉 시작하면 됩니다. 저번에 그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쪽지 히스토리가 뜨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떠요. 쪽지가. 그때그때마다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1대 다수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나랑 얘기한 거 기억 못하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 몇백 명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다 필터링을 했어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교수님 저 학번이 있잖아요. 학번에 무슨 수로 내가 외웁니까? 여러분들 학번에 이름도 못 외웠는데. 동명이인을 어떻게 외웁니까? 학번을. 같은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ESP 듣고 어떤 사람은 스크린 영어 듣고 어떤 사람은 영어 발음 듣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를 안 하면 난 몇백 명의 출석부를 다시 쭈루루 읽어가면서 이 학생이 도대체 어느 반에 있는 누구지? 라고 다 찾아봐야 됩니다. 교양 수업, 교양 필수 수업, 교양 선택 수업에서 다 찾아봐야 돼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스크린 영어를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런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문의사항에서는 과제,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문의사항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지진부진하게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귀등으로 듣고 이거 틀어놓고선 넷플릭스 보고 나서 나중에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만 2번 얘기했어야지 왜 이거 한 번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파워포인트는 없고 교수님이 말하는 그 오디오에만 있던데 나는 못 들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면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본인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요. 온라인 수업은 자꾸 이런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 들으면 됩니다. 그때그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대면 수업 들으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소통했을 때 받아주시는 그 교수님이랑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죠? 과제 안 냈을 때 다음날에 이메일로 제출해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새벽 2, 3시에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래 네가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난 너를 믿는단다. 라고 자상한 응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수님과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 교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뭐 다행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월요일 아니라 금요일인데. 자, 그럼
과제 등록에서 과제 확인하고 과제 등록하기, 매차, 과제 등록, 출결. 이건 출결이 아니에요. 과제 등록이랑 출결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영상을 보는 게, 강의 영상을 보는 게 출결이죠? 네. 이거랑 관계가 없죠? 등록 기간 이후로는 과제 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잉글리시 랩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죠? 마잉글리시 랩. 네,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슨 3 마칩니다. 잘 지내요.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